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캘리포니아주에 드론 공격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서부 지역에 강력한 폭풍이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건물이 붕괴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911 긴급센터가 마비됐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인근 공장으로 빠르게 옮겨 붙으면서 건물 3채가 전소됐습니다. 유튜브의 광고 매출이 할리우드 주요 미디어 기업의 광고 매출 합산액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TV 시청이 줄고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영상 시청이 늘어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재배된 과일과 채소 상당수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호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들이 잇따라 이란군에 피격되는 등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 민간 항구에 대한 공습까지 예고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거대한 화물선에서 매캐한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선박 아랫부분에는 커다란 구멍까지 뚫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태국 선적 컨테이너선이 갑작스레 피격된 겁니다. 선원 20명은 구명정을 타고 탈출한 뒤 오만 해군에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하루 사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대의 민간 선박이 이처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석유와 에너지 가격을 인공호흡기로 낮추진 못한다며 배럴당 $200를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و البته پرقدرت تکرار می‌کنیم هرگز اجازه نمی‌دهیم حتی 1 لیتر نفت به نفع آمریکا و صهیونیست‌ها و شرکای آنها. 미군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까지 살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같은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이란의 기뢰부 사람들을 선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기뢰부 사람 대부분을 제거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는 없다면서 석유 회사들에게 조속한 석유 운송 재개도 촉구했습니다.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We're up to boat number 60. I didn't realize they had that big a navy. I would say it was big and ineffective. 미군은 또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민간 항구에 대한 공습도 예고했습니다. 민간 항구가 이란군의 군사작전에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대피령을 발령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세계 에너지 수송의 주요 길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중동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역시 비축해놓은 석유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해지는 전황에 국제유가는 다시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전쟁 종료 시점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외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은 곧이라고 말했는데 공격할 대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면 이란의 항복 선언이 없어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란이 군대도 방어 장비도 다 잃었다며 남겨진 것들도 1시간 안에 제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they literally would never be able to build that country back.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지 않아도 철군할 수 있는지, 또 170여 명이 숨진 이란 초등학교를 미군이 폭격한 게 맞는지 묻자 답하지 않겠다거나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전쟁으로 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는 4억 배럴의 비축유를 긴급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보다 2배 넘게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가능 발언과 국제사회 공조가 이어졌지만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오히려 4.55% 급등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피격당하고 이란이 수로 봉쇄 의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송유관과 하역시설 부족으로 비축유 방출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국내 경제 행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급등에도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며 앞으로 유가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미국이 이란 내 석유와 에너지 시설을 추가로 공격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유가 급등을 막고 나아가 전쟁이 끝난 이후 석유 사업까지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란 테헤란 북서부의 샤흐란 석유 저장소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남부 레이 지역 정유단지와 카라지의 연료 저장 시설도 이스라엘의 집중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탄도미사일 추진체 생산에 활용된 군사시설을 타격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화학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내 휘발유 50%를 공급하는 하이파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ما به کسانی که به کشور ما حمله کنند با قدرت ایستادیم با قدرت پاسخ خواهیم داد. 아랍에미리트 국영 아부다비 석유회사와 바레인의 알마미르 정유시설도 이란의 표적이 됐습니다. 걸프 지역 최대 자산인 석유시설까지 전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자제를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추가 공격하지 말 것을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와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제동을 건 건 공습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의 맞불 보복으로 걸프 지역의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면 유가가 급등해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두로를 제거한 베네수엘라 때와 같이 트럼프가 전쟁 이후 이란의 친미 정권을 세워 석유 협력을 노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유가 인상으로 인한 여론 악화 탓에 종전 시점을 고심하는 트럼프와 달리 친이란 세력의 괴멸을 노리는 네타냐후는 여전히 멈출 듯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국방비 등 우리 돈 18조 원을 추가한 특별 예산을 추진하고 신형 공중발사 정밀유도 폭탄 5,000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란이 드론을 이용해 캘리포니아를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첩보가 제기되면서 미국 내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최근 이란이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캘리포니아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 당국에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BC 뉴스가 입수한 FBI 경고 문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이란이 미국 서부 해안 인근 선박에서 무인 드론을 발사해 캘리포니아의 특정 목표물을 기습 공격하는 방안을 구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당국은 공격 시점이나 구체적인 목표, 실행 주체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워너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은 해당 보고를 직접 전달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 상황이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know now 12 days into this war, I'm not sure any of the president's objectives have been fully met, and we know as well that the Iranians still have cards to play.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 정부와 협력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LA 카운티 셰리프국도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확대하는 등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최근 중동 지역에서 친이란 세력 등을 통해 드론 공격을 이어가며 미국과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에 강력한 폭풍이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인디애나주 휘필드 인근에서 최대 풍속 시속 약 177km에 달하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인디애나주와 일리노이주 일대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과 농장시설 여러 곳이 붕괴되고 전봇대 약 70개가 파손됐으며 2,5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고 일부 지역에서는 911 긴급신고센터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We've had numerous homes completely destroyed. We have many homes that probably will not be able to be inhabitable again. 특히 인디애나주 레이크 빌리지에서는 노부부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켄타키 카운티에서도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당국은 피해 규모가 커지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근 학교에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기상당국은 이번 폭풍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추가적인 악천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산업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오늘 새벽 12시 20분쯤 선셋파크 인근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식품 유통업체 창고에서 5단계 규모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인근 산업용 건물로 빠르게 확산되며 공장 건물 3채가 전소됐고 몇 곳은 붕괴됐으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연기 흡입으로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는 270여 명의 소방 인력과 소방차, 소방선 2척이 투입됐으며 분당 약 15,000갤런의 물을 동원한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대기질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한 남성이 차량으로 백악관 외부 보안 장벽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방비밀경호국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한 남성이 벤 차량을 몰고 백악관 외부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향해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연방 요원들이 남성을 즉시 제압해 체포했으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결과 폭발물이나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밀경호국은 해당 운전자에 대한 형사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백악관 주변 보안은 일시적으로 강화됐으며 당국은 단독 범행 여부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광고 매출이 할리우드 주요 미디어 기업의 합산 광고 매출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전문 업체 모펜 네이선스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 광고 매출은 40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른바 할리우드 4대 기업인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NBC 유니버셜, 파라마운트 글로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광고 매출 합계인 378억 달러를 넘어선 규모입니다. 2024년 유튜브 광고 매출은 약 361억 달러로 같은 해 할리우드 4대 기업의 합산 광고 매출 418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이상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TV 대신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영상 시청이 늘어나면서 광고 시장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광고 매출뿐만 아니라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등 구독형 서비스도 함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전체 매출은 약 6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된 과일과 채소 상당수에서 이른바 영구 화학물질로 불리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연구단체 환경워킹그룹이 캘리포니아주의 2023년 농산물 검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의 약 40%에서 PFAS 성분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복숭아류는 약 90%, 체리와 딸기, 포도는 80% 이상에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PFAS는 탄소와 불소가 강하게 결합된 인공화학물질로 물과 열에 강해 프라이팬 코팅제와 방수 의류, 반도체 공정, 농약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체내에 축적될 경우 면역 기능 저하와 갑상선 질환, 일부 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건강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농약규제국은 농약 사용 전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주에서는 PFAS 계열 농약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환경보호청에는 약 70종의 PFAS 계열 농약이 등록돼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53종의 PFAS 살충제가 매년 약 250만 파운드 사용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예보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섭씨 11에서 17도가량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3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리버사이드와 온타리오 등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5에서 37도, 화씨로는 95에서 98도까지 오를 수 있고 일부 지역은 섭씨 38도, 화씨 100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고온 현상으로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열사병과 열 탈진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당국은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홀로코스트 이후 최대 재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간 줄곧 네타냐후 총리와 대립각을 세워온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강하게 규탄하며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까지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라마단 행사 연설에서 중동 지역이 오만함에 사로잡힌 살인자 집단의 파멸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네타냐후가 홀로코스트 이후 최대의 재앙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여파가 경제와 무역, 관광, 에너지 등 전 세계 여러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의료기기 업체 스트라이커가 해커 조직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 전 세계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자정 무렵부터 스트라이커의 전산 시스템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하며 사실상 모든 업무가 중단된 건데요. 특히 네트워크에 접속된 컴퓨터의 자료가 실시간으로 삭제되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전 직원에게 내부 시스템 접속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선 친이란 해커 조직 한달라는 이번 사이버 공격이 최근 미국의 이란 초등학교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라이커가 이스라엘 기업과 협력 관계라는 점을 또 다른 이유로 꼽으며 앞으로 사이버전에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억제하기 위해 주유소의 가격 인상 횟수를 하루 한 차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참고했다면서 조만간 반독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주유소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 딱 한 번만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되는데요. 현지 언론은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가 급등에 대응해 헝가리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상한제를, 그리스는 판매자의 최대 이윤 폭을 제한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주유소의 유료 가격 인상 횟수를 현재 하루 1회에서 최대 주 3회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버스 한 대가 거센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오후 스위스 서부 케르체르스를 운행 중이던 노선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 등 6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헬기까지 투입돼 진화와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버스가 순식간에 전소되면서 인명피해가 컸는데요.
수사당국은 사망자 중 한 명인 60대 남성이 버스 안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액체를 붓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적의 이 남성은 평소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가 아닌 살인과 방화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긴급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절윤 결의문에 대해 당대표로서 존중하고 이게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당내에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절윤 결의문이 나온 뒤 침묵을 지켜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한다면서 사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절윤에 대한 공감이나 동의 대신 존중한다고 표현했고 107명의 의견을 담아낸 그 결의문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그 결의문을 존중하고 인적쇄신과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말씀드렸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절윤 논의 과정에 장 대표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폭로도 나왔습니다. 당권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근 당 주요 인사 8명이 모인 자리에서 장 대표가 절윤을 요구하는 이들을 향해 시간을 달라고 읍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신과 장 대표는 윤어게인 다수가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는 청년과 국민의 목소리란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는데 절윤 선언에 반발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당대표가 절윤 결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도 그렇다고 딱히 나서지도 않는 상황에 당내에서는 후속 조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공천 신청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시적 변화를 요구했고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철회나 국외인사 출당 조치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어제 결의에 부합하는 한두 가지 조치는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단 절윤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지방선거까지 절윤 실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금의 국정원 역할을 했던 안기부 간부로 근무할 당시 노동자 고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지사는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경북도 세금 수천만 원을
해당 언론사에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23일 경북도청 정무실장과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의 통화입니다. 서명한테 그 메시지 해놨는데 몇 번이나 어쨌든 총 바쁘신 분 연락도 안 되고 이래갖고. 그러더니 이철우 경북지사가 옛 안기부 포항 분소 간부로 있을 당시 발생한 고문 사건을 취재 중이라며 말을 이어갑니다. 바뀌어서 통닭구이 가지고 그냥 다리 묶어가 이렇게 그런 놈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고 그 가혹행위를 했다. 서울 팀들이 내려와서 이제 포항 지부에서 그때는 이제 안기부죠. 안기부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언론사 대표는 갑자기 선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기사를 덮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을 꺼냅니다. 도지사님이 개입한 건 아닌데 보도는 안 하겠지만 아마 다음 선거 때는 노출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덮고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2분 남짓한 통화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던 정무실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경북도는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 5,400만 원을 만들어 해당 언론사 주최 드론 관련 행사에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협박이나 허위 보도라면 공개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지만 왜 보조금을 준 건지 이 지사에게 물었지만 이 지사는 자기는 전혀 모르는 지어낸 이야기라며 경찰이 엉터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언론사 대표는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급에 관여한 이 지사와 도청 전현직 공무원 6명 등 모두 7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언론사 대표는 지방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MBC에 부과했던 과징금 3천만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류일임 방심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언론사가 낸 행정소송 30건 모두 1심 법원은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 국제회의장에 나서면서 참모진에게 건넨 발언. MBC는 그날 뉴스에서 국회 앞엔 괄호 안에 미국을 넣고 당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이름이 들어간 자막과 함께 해당 음성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6시간이 지나서야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고 국회 역시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후 류일임 위원장이 이끌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 국민의힘 측 위원 3명만 참가한 가운데 MBC에 대해 과징금 3천만 원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역시 이 조치를 확정했고 MBC는 과징금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징금 3천만 원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이 아니라 불명확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방송하며 의견을 덧붙였을 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발언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방송하면서 시청자들이 불명확하게 들리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또는 해석을 덧붙인 걸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당시 미국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걸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것이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실시간으로 전달했으므로 일방적 주장을 전달해 시청자를 오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시절 류일임 방심위가 내린 제재가 부당하다고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30건은 모두 언론사의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MBC 뉴스 유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새순이 돋아나는 봄처럼 우리 몸에도 새로운 활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활력은 바로 깊은 잠에서 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활기찬 일상을 되찾아줄 3월의 숙면 습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뇌가 편안히 쉴 시간을 주세요. 두 번째, 바나나처럼 숙면에 좋은 음식과 함께 유기산이 풍부한 매실을 섭취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의 긴장을 완화하세요. 세 번째,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 하루의 피로를 덜고 마음까지 편안한 휴식을 누려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하도록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오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3월 1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